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모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 것 같아서요. 촬영하는 날짜 오늘이 수요일 2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내일 3일하고 4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죠. 그리고 또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두 기업의 재무 이벤트가 좀 있어요. 3일, 4일에는 CJ CGV가 전환사채 일반 청약을 받고 금요일은 4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7일 그리고 이틀 동안에는 하이브가 유상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실권주 청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무 이벤트에서 이제 어떤 투자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 갖고 투자들한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요거 좀 살펴보라고 두 기자들한테 먼저 주문을 좀 했었는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어때요? 조금 더 공부를 했나요? 좀 보기는 봤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찾아본 거라서 뭐가 기회가 되고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기회라기보다는 이 개념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의 어떤 개념과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을 좀 뽑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기자가 모르면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짜상으로는 CJ CGV의 전환사채 발행이 먼저이긴 한데요. 개념 정리를 위해서 이제 하이브 유상증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하이브는 지난 4월 2일에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4,400원 정도, 4,400억 원 정도 이제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상증자, 유증이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 유증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회사에 이러저러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누군가한테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주주 대상으로 돈을 좀 더 투자를 해라, 좀 더 각출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물론 이제 투자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나눠주고요. 지난번에 테이퍼링 얘기를 했을 때 잠깐 얘기를 다뤘었는데 채권이 뭐라고 했었죠? 돈 빌리는 거.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유상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 그리고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날짜를 포함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채권 뭐 이런 거를 발행을 하지 않고 주주들한테 돈을 더 걷자 이렇게 증자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내는 돈이니까 주주들이 돈을 내고 받는 주식을 받는 거니까 이게 주식은 자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자예요. 돈을 받는 대가로 주식을 나눠주니까 돈을 받는 대가 유상, 돈을 안 받으면 무상. 그래서 이번 거는 유상증자라는 거죠. 만약에 지난번에 이제 엔터 주식 네. 얘기할 때 열변을 토했는데 본인이 하이브 주주예요. 네. 근데 회사에서 이번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이제 돈 좀 더 내라라고 당신한테 요구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권 기자가 친구들하고 친목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걔에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걔 돈으로 모아놓은 게 좀 부족한 거라.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요. 대주가 이제 결정을 한 거지. 개원들한테 야 우리 얼마씩 좀 더 내자. 이렇게 n분의 1로 좀 더 걷자. 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돈 걸어다가 모두가 좋다는 데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은 반대하겠죠? 맞아요. 유상증자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증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막 악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증을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맨날 적자 내고 장사 못하고 경영을 못해서 적자 내고 그래서 회사에 남아있는 자본금 막 돈이 다 똑 떨어져 갖고 좀 더 지나면 막 자본 잠식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막 대규모로 유증을 한다. 이러면 좋아할 주주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증자를 안 하면 뭐 당장 회사가 망할 테니까 막 증자를 하겠다 발표를 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유증에 참여하는 주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야 이러다가 이 회사 투자했다가 주식값도 못 건지겠다 뭐 이래갖고 바로 유증 발표한다라고 하면 바로 주식 팔아버리는 주주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그 자본 잠식하는 회사하고 좀 다르게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하이브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공시 확인해 봤죠? 아, 네, 제가 공시를 한번 봤는데요. 음, 운영 자금으로는 1,900억 정도, 채무 상환 자금으로는 2,500억. 음, 이제 두 개를 더해서 거의 4,4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채무 상환은 어차피 회사가 갖고 있는 원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채에 갚는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당신들 주주들한테 돈을 좀 더 걷어다가 투자 받아다가 빚 갚는다는 거니까 뭐 부채 줄이는 용도겠죠. 하이브 3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한 6,855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거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번에. 그리고 운영 자금은 요즘 이제 하이브가 여기저기서 막 사업 이것저것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이 증자 공시 발표할 때쯤에 그 회사가 같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 미국에 있는 이타카홀딩스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같이 나왔어요.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아리아나 그란데 있고 저스틴 비버 있는 그 소속사. 여기 인수하는데 뭐 1조 2천억 원 가까이 돈을 들인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자금 일부를 여기에다가 같이 보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브가 돈을 4,400억 원 증자를 해서 이런 데다가 돈을 쓴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 중에서는 너무 큰 돈을 무리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하이브 상황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다수주주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증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단지 그 돈을 왕창 이렇게 새로 해서 조달해서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주식의 가치, 한 주의 가치는 이제 그만큼 희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 그 하이브가 매년 버는 돈의 그 금액은 비슷한데 원래 이제 주식 수가 있는데 그 본인이 가진 주식 수의 상대적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유증할 때는 그 주주들한테 그 일종의 할인 혜택을 좀 줘요. 그래서 유증에 참여하는 주주들한테는 새로 받는 주식, 그 유증 주식을 좀 싸게 해주죠. 얼마나 싸게 해줘요? 이번에 유증 발행가 보니까 주당 20만 원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이브 주가가 한 26만 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6만 원 좀 넘는 것 같던데 뭐 그 정도 돼요. 만약에 유증으로 발행한 주식이 상장될 때까지 26만 원 이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유증으로 받은 주식에서는 각 한 6만 원 정도 차익이 남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제한이 있어요. 이번에 정한 건 주주가 보유한 주식 한 주당 0.0625주 뭐 요 정도 비율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주를 들고 있으면 6주 정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 대상으로 청약은 이미 받았고요. 어저께부터 어제 1일부터 오늘 현재 진행 중이네요. 촬영하는 날짜 2일까지 현재 받고 있어요. 근데 주주 대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일반 투자자들과 무슨 상관인지.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주주가 신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 유증에 참여할지 말지 의사를 묻는 과정이 이미 지난달에 진행이 됐어요. 유증 기준일에 주식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 모든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다 전부 다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그 신주 인수권을 지난달에 딱 5일 동안만 상장을 시켜갖고 거래를 할 수 있게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신주 인수권 이름이 하이브 8R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이게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오후 영업일 동안 상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던 그 주주들이 뭐 유증에 당연히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유증을 받기를 원하는 주주는 그때 안 팔고 그냥 계속 끝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유증에 참여하기 싫다 하는 주주들은 그때 그걸 돈 받고 팔았겠죠. 최종적으로 어제 오늘까지 그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주의 자격으로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실제 그 5거래일 동안 거래된 가격이 한 3만 원대, 3만 원 초반에서 나중에는 한 3만 원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도 가격에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평가가 돼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유증가 20만 원에다가 이 3만 원 정도 더하면 그때 주가하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뭐 포기했던 주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더 올랐으니까 저 신주인수권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긴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실제로 유증 청약에서 그 유증 주식이 상장되는 게 이제 예정일이 6월 22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주가가 현재 주가가 유지가 돼야지 뭐 그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주가가 더 그 가격을 유지할까요? 더 늘어나는데도? 앞으로 이런데 뭐 주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일인데 그건 잘 모르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우리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여러 요소들이 주가에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유증을 하는 이유가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인데 뭐 어쨌든 요즘 분위기는 보면 성공적으로 유증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같긴 하죠. 그럼 그때 신주 인수권을 산 사람은 주식을 20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20만 원의 그 주식을 받기 위해서 신주 인수권을 3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샀으니까 투자 금액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을 따지면 2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가 나는 거고. 이번에 신주 인수권 활용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잠깐 기회를 주기는 했는데 평소에는 주주들이 그 유증 참여를 안 해서 발생하는 실권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실권주가 나면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그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기는 하죠. 그리고 또 그 신주 인수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이제 1일하고 2일에 주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그 청약에 유증 청약을 할 때 만약에 실수로 혹은 깜빡해서 그 청약 그 일정을 놓쳤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청약을 안 했어요. 그럼 그만큼 그 비잖아요. 유증할 그 주식 수량이. 그러면 그 수량이 실권주가 한 5만 주 이상 발생을 하면 그걸 일반인들 대상으로 4일하고 7일에 청약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 신주인수권 사느라고 3만 원 이상 돈을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20만 원인 채로 20만 원만 주고 주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유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투자 기회, 실권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노리고 하는 투자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전환사채 이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이제 영어 약자로는 CB,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CB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요. 사채니까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앞에 전환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 이게 전환사채입니다. CB. 채권을 기업이 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 발행해서 채권 찍어갖고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잘 참여 안 할 것 같고 돈 잘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면 이제 회사가 이제 조건을 딱 제시를 해요. 네가 원한다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채권자를 나름대로 이제 투자자를 꼬시는 거죠. 바꿔주는데도 뭐 규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렇게나 바꿔주는 건 아니고 채권 발행을 할 때 조건을 좀 정해놓습니다. 언제부터 얼마까지 뭐 얼마의 주가로 인정을 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주식으로 안 바꾸면 뭐 끝까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자 받다가 만기 때 가서 이제 상환하고 뭐 끝나는 거고. 이번에 발행하는 이제 CJ, CGV 전환사채 한번 보죠. 3일하고 4일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주한테 먼저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영화관들이 경영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관객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회사들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 나아진다, 백신 맞으면 나아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고비인데 고비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CGV가 전환사채를 한 3천 원어치를 발행을 한대요. 이 중에서 900억은 운영자금 쓰고 2,100억 똑같은 채무상환하는 데 쓰고 뭐 이럴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발행 수익률 3%, 표면율 1%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표채라고 3개월 그 분기 단위로 이자를 줘요.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데 이거는 연 1%, 연 1%를 나눠서 주는 거고 계속 그러니까 연이자 1%를 4분의 1로 쪼개갖고 분기마다 주다가 채권 만기 때 가면 이제 총 그 투자 기간 동안에 3%가 될 수 있게 꽉 채워서 주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채권 만기 기간이 30년이에요. 되게 길어요. 이렇게 30년 이상 만기인 채권을 보고 영구채라고 불러요.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채권이긴 한데 일종의 자본금의 성격이 있다. 그래갖고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30년 후에 원금 주겠다는 거고 또 그 사이에 주는 이자는 연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이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참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채권에서는 이 시비에서는 그 30년 만기라든지 이자 1%라든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주식을 전환해서 차익 얻겠는 요거 목적으로 투자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표정 보니까 어려워하는 게 이제 팍팍 느껴지는데 일단 계속 쭉쭉 가겠습니다. 공기도 잘 따라와요. 네. 중요한 건 주식으로 바꿀 때 조건이에요. 이 CJ/CGV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당 얼마로 주느냐 이게 이제 주당 전환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가액이 한 주당 26,6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CJ/CGV 주가를 좀 확인해 봤는데 주가가 33,200원, 300원 막 그 이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이 조건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 받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당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차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어떻게 주식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다 나와 있긴 해요. 유약합니래요. 일단은 3,000원어치 채권을 발행을 했으니까 뭐 이거 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당 26,600원에 물론 이제 주식으로 신청해서 그러니까 주식 전환을 신청을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식으로 바꿀 수 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3,000억 나누기 26,600원 하면 최대 다 주식으로 바뀌면 한 1,127만 주 좀 넘어요. 이게 이제 새로 주식이 생기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전환이 되면 현재 발행되어 있는 CJ/CGV 주식 총수 대비 한 24%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주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빚을 낸 거잖아요. 이제 부채인데 이 부채인 채권이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에 부채는 그만큼 사라지고 주식,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는 줄이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재무구조 좋아지겠네요. 재무 건전성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채권 전부가 주식으로 바뀌면 유상증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채권 공모에 참여해서 100만 원어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3만 원대로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죠, 빨리.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26,600원 하면 주식으로 한 37주 정도 나오겠네요. 그 37주를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나중에 주식 받아갖고 뭐 지금 주식 주가대로 한 33,000원 정도에 팔면 총 122만 원이거든요. 122만 원 좀 넘는데 그러면 원금 100만 원 빼고 22만 원 남잖아요. 22% 수익률이네요. 수익률 꽤 높죠? 네. 그러면 채권 받자마자 곧바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 그 전환 청구일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채권이 발행된 그 발행일로부터 한 달 후부터 그러니까 채권 발행일이 6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해 주세요.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신청하면 바로 주식으로 주느냐 그게 아니고 보름 단위로 그 신청자 신청 건수를 다 모아요. 모아서 보름 단위로 증권사가 업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으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33,000원 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환사채 주식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아서 손해가 나려면 내가 받은 그 원가가 26,600원이니까 26,600원 밑으로 하락을 해야 그때부터 손해인 거잖아요. 그때까지 주가가 그렇게까지 하락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주식 받기까지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걱정이 되면 그냥 채권 받으면 채권인 상태로 바로 팔아도 돼요. 채권은 6월 8일 날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채권도 똑같이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상장이 돼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 HTS나 그 스마트폰 MTS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당장 막 20%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채권이잖아요. 이 정도 되는 채권이면 채권이 상장된 다음에 그 액면가, 이제 채권 액면가는 10,000원인데 한 주당 1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액면가 10,000원으로 상장이 되면 그냥 그 10,000원으로 거래될 리가 없잖아요. 당장 20% 수익이 기대가 되는 채권인데 그러면은 20%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10,000원짜리 채권이 11,000원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 이상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인 채로 팔아도 당장 채권인 채로 팔아도 그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익 20%는 아니라도 10% 이상 차익은 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30년짜리 채권이니까 30년 동안 지켜보다가 주식이 올랐을 때 팔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지켜놓고 보면 절대 손해는 안 날 것 같은 투자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발행 조건을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채권에는 그 흔히 풋옵션이라는 조항,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자, 그러니까 그 채권에 투자한 사람, 채권 투자자가 그 채권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중간에 내 채권 빨리 그 돈 갚아주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미리 약속한 지정한 날짜가 있어요. 뭐 채권 발행이 1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식으로 그 지정한 날짜에 내 채권을 그 만기는 안 됐지만 중간에 상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 약속했던 그 이자, 이율하고 원금하고 다 해서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콜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콜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투자자가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가 중간에 자기가 진 빚을 갚아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좀 물론 그때까지 원금에다가 그때까지 일할 계산한 그 이자대로 일할 계산한 이자 갚아서 주고 끝나는 거죠. 영구채는 아까 얘기한 게 30년 이상 영구채라고 했는데 영구채에는 풋옵션은 붙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콜옵션은 주로 붙어 있어요. 콜옵션이 붙어 있는데 이번 CJ CGV 전환사채에도 콜옵션이 붙어 있어요. 콜옵션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콜옵션을 언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채권 발행한 날짜로부터 그 5년 되는 날, 그러니까 2026년 6월 8일부터 매 이자 지급일에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부터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이게 이제 자본금 성격이 있어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그러니까 회계당국이 회계 지침을 바꿔갖고 자본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그때부터도 이거를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두 개는 조건이 무난해요. 이거는 뭐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5년 후 먼 미래로 그 해놓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마지막 조항이 있는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채권 발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이후 연속으로 15거래일 동안 보통주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풀어봅시다. 지금 CJ CGV 주가가 3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환가액 얼마라고 했어요? 26,600원. 전환가 26,600원에 130%를 계산을 하면 34,580원이 나와요. 지금 주가보다는 약간 높네요. 근데 만약에 CJ CGV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라갔고 이 34,580원을 넘어서요. 만약에 한 34,600원이 됐다고 쳐요. 그 상태로 이 그 130%가 되는 그 주가 선을 넘어선 상태로 15거래일, 그러니까 15거래일이니까 한 3주 정도 되겠네요. 연속해서 3주 정도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 회사가 언제든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CJ CGV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 정도 높게 유지가 되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돈 없어서 채권 발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가 갑자기 3천억 갚을 능력이 생기고 이러나요? 뭐 조기자 지적이 맞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 갚을 돈이 없겠죠. 근데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콜옵션이 행사가 되면 채권 원금하고 뭐 그때까지의 이자만 계산을 해서 주겠죠. 회사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당장 주식으로 바꾸면 훨씬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큰 수익이 나는데 그걸 미쳤다고 누가 채권 원리금만 받고 끝내려고 하겠어요. 당장 주식으로 바꿔갖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주식 전환 신청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몰려가갖고 주식 전환 청구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시간은 다 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3천억 원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상당액이 주식으로 바뀌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 그 액션을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상증자에 성공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채권은 사라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빚 갚을 필요도 없어지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12월에 그 시비를 발행한 회사 HMM이 있어요. 올해 한창 화제가 됐던 종목. 이 회사도 작년에 12월에 그 시비를 발행한 다음에 올해 4월에 똑같이 콜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신 있게 콜옵션을 행사를 해버렸지.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작년 4월인가에 현대로템도 똑같이 시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똑같이 8월에 콜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전부 다 상환을 다 해버렸죠. 다 전부 다 채권이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간혹 그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한 줄 모르고 아니면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라는데 그 콜옵션 행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이거를 지정한 날짜까지 채권을 팔아버린다거나 주식 전환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 지정한 날짜 딱 지나갖고 채권 원금에다가 이자만 받고 끝났어요. 대박 날 수 있는 그때 HMM 주가도 그렇고 현대로템 주가도 그렇고 엄청 올라갔고 대박 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다 날리고 채권 원금하고 이자만 받고 끝났다니까. 전환 사채는 주주한테 권리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뭐 주주한테 권리를 주는 건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5월 30일이라고 6월 1일에 주주들이 먼저 청약을 했어요. 그 남은 물량을 3일하고 4일에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청약을 좀 받는 겁니다. 자, 갑자기 서서 놀라셨죠? 필사를 내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5월 30일이라고 6월 1일에 주주 대상으로 시비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하고 4일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청약을 받겠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돌아오는 물량이 좀 나오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왜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먼저 우선 권리를 준다고 했는데 주주들 중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은 채권 투자 등급이 어느 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그 투자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CJ CGV 같은 경우는 투자 등급이 BBB 플러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A 등급 밑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 데들은 아마 청약을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개인들한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하고 4일에 투자할 수 있는 물량들이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 청약을 받으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청약을 받으면 8일에 채권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계좌에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채권으로 상장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채권인 상태로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한 달 후부터 주신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7월 8일입니다.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바로 주식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신청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신청을 하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15일쯤까지 신청자들을 모아서 이때 주식을 업무 처리를 할 거예요. 주식 전환 신청 업무 처리를 할 텐데, 그러면 실제 주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마 한 월말 30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쯤 주식으로 들어오면 이때까지, 그리고 그 주가가 유지가 되면 그만큼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주식을 받은 다음에 팔면 되겠지만 조금 서두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이틀 전인 28일에도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주식결제 제도에 D+2 제도가 있잖아요. 결제하는데 이틀이 더 걸린다라는 제도. 그러면 30일에 주식을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먼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그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이런 공매도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권리 공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HTS나 MTS에 보면 이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매매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주식을 이틀 전에 먼저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증을 하는 주식들, 종목들 가만히 살펴보면 유증 주식이 상장하기 이틀 전에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주식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주가가 하락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리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전에 빠지고 정작 상장하는 날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여기 이 상태에서, 이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면 회사는 아마도 언젠가는 콜옵션을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콜옵션을 실행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 전에는 전부 다 주식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채권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날짜에 넘기면 그냥 채권 이자하고 원금 조금 받는 거 요거로 끝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영상은 2일에 찍고 있는데 4일에 청약이 다 끝나고 오픈되잖아요. 저희 영상이.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이게 하이브 유증도 그렇고 지나간 얘기 다 그런 건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투자할 분도 계셨을 텐데 좀 아쉽네요.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번 기회가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기회가 계속 생겨요. 아까 HMM 나왔었고 현대로테 나왔었고 이번에 얘네들 나온 것처럼 계속 생기거든요. 다른 종목에서. 그러면 전자공시를 들어가시면 그 초기 화면에 종목 입력하는 그 칸이 있거든요. 그 바로 밑에 공시 종류를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발행 공시를 선택을 하면 또 종류별로 쭉 고르도록 나오는데, 거기에서 증권신고서 이제 가로치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해갖고 뜨는 게 있는데, 그 증권신고서를 체크를 해서 검색을 눌러보면 이 여기처럼 그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데들, 그 기업들 투자설명서라든지 뭐 지분신고, 증권신고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떠요. 그러면 그 공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주가도 좀 살펴보면서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잘 찾아보면 또 개박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어때? 이해는 좀 되나요, 이제? 네. 네,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다룬 게 그 두 기자한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는 해요. 근데 꽤 괜찮은 투자 기회가 그리고 또 괜찮은 투자법이 이렇게 종종 생기는 거니까 그걸 잘 찾아내면 이런 재무 이벤트를 적극 활용을 해보시라고 짧은 시간 안에 좀 꾹꾹 눌러갖고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